어차피 문제에서 무릎 2를 구하려면은 연간 균등 비용을 다 구해놔야 되기 때문에 연간 균등 비용을 통해서 무릎 1에서 NPV도 산출을 하고 무릎 2에서도 또 우려먹을 수 있게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무릎 1, 2의 상황에서 어차피 이제 EBIT가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절세 효과를 계속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가상각비 절세 효과를 풀로 누린다고 가정을 하고 연간 균등 비용을 먼저 계산을 할게요. 일단 감가상각 절세 효과 100% 누린다 가정을 하고 연간 균등 비용을 A부터 구해볼게요. 일단 분자에는 EAC가 분모에는 연금 평가 계수가 오고 분자에는 이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드는 총 비용의 현재 가치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분자 먼저 계산을 해주면은 구입 비용 10,000원. 그 다음에 연간 영업비용이 100원씩 발생하니까 세금 고려하면은 80씩 발생을 하고요. 또 이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비 절세 효과 같은 경우에 1,000만 원씩 상각되는데 이제 세율이 20%니까 200씩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가 나거든요. 여기다가 10년 현가계수를 곱해주면은 6.1446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곱해주고 또 이제 A유형 같은 경우에는 잔존가치 처분 금액이 있어요. 얘가 총 비용을 낮춰주니까 1,000만 원의 잔존가치에다가 세금 고려하면은 800만큼의 순현금 유입이 발생을 하고 이게 10년 뒤 이뤄지니까 10년 뒤 현가계수 곱해주면은 이게 총 분자에 오는 금액이 되고 얘를 10년짜리 연금 현가계수로 나눠주면은 1457.25가 A의 연간 균등 비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B의 연간 균등 비용 같은 경우에는 구입 비용은 5천만원. 자, 영업비용 매년 400에다가 세금 고려하면 320. 감가상각비 절세효과 200 똑같고요. 여기다가 5년 연금 현가계수죠. 그러면은 3.7908 곱해주고 얘는 처분 금액이 없잖아요. 끝이고 여기다가 다시 연금 현가계수 나눠주면은 1438.98이 됩니다. 자, C의 연간 균등 비용은 900 더하기 자, 영업비용이 꽤 크죠? 1,500에다가 세금 반영해주면 1,200씩 나가고 감가상각비 절세 효과는 적습니다. 300 곱하기 20%하면 60 얘가 2.4869 곱해주고 다시 2.4869 나눠주면은 1,501.90의 연간 균등 비용을 가져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NPV들을 각각 계산을 해주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동안 똑같은 연간 균등 비용이 발생을 하고 10년 동안 총 매출 총이익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씩 발생을 하니까 다음과 같은 NPV를 가질 수밖에 없죠. 2천에다가 세금 고려하고 연간 균등 비용을 여기다 매년 빼준 거를 10년 동안 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거 계산하면은 877.11이 나오고 B도 마찬가지죠. B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2천 곱하기 0.8 빼기 연간 균등 비용 얘는 투자 기간이 5년이니까 3.7908 곱해주면 610.39가 되고 C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면 얘는 3년 243.96이 나와서 결국에 NPVA가 가장 크다. 얘를 채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저희가 무릎 1에서 힘들게 구한 이유가 이제 무릎 2에서 이 연간 균등 비용을 또 써먹어야 되기 때문인데
결국에 이제 영구적으로 반복 투자한다면은 세금을 고려한 매출 총이익은 항상 1,600만 원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EAC를 차감한 금액을 영구적으로 같은 할인율을 쓰니까 어차피 A나 B나 C나 영구적으로 발생을 하면은 차감되는 EAC가 가장 작은 게 가장 유리한 설비 유형이 되겠죠. 영구적으로 반복 투자를 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아까 구한 EAC 중에 가장 작은 B가 무릎 위에서 채택이 되고 있게 NPV를 구해주면은 NPV 무한을 구해주면은 2000 곱하기 0.8 빼기 EAC B 얘를 영구적으로 발생하니까 지금 잠시만 자본 비용이 10%니까 0.1 나눠주면은 1610.25 제일 큽니다. 그래서 B를 골라주시면 되고 물음 3이 문제인데 일단 물음 3을 풀 때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재무관리 같은 문제, 재무관리 문제를 풀다 보면은 세금 가정이 좀 부실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문제에서 제시된 세금 가정은 되게 이제 현실적인 세금 가정을 냈는데 이거를 다 고려를 해서 영업현금 흐름을 산출을 해주셔야 되고 그에 기반해서 기간에 맞게 할인을 해야 정확한 NPV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물음 3에서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일단 연간 매출이 1,000만 원으로 감소를 하니까 매출 총이익이 400밖에 안 되거든요. 400만 원밖에 안 돼서 지금 설비 A, B, C 모든 유형에서 영업비용이랑 감가상각비 다 차감하면은 EBIT가 음수가 돼요. 그래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영업현금 흐름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런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그 현금 흐름을 수반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에비타까지만 구해준 다음에 여기서 세금을 빼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차피 세금이 0이니까 결국에 에비타가 영업현금 흐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EBIT가 양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식들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나 또 이런 식도 성립을 하겠죠. 에비타 E-T 플러스 D 곱하기 T 이런 게 성립을 하는 건데 얘가 좀 더 일반적인 식이에요. 그 세금이 그러니까 EBIT가 양수일 때도 성립하고 음수일 때도 성립하는 좀 더 일반적인 식이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세 개다 보니까 저희가 동적인 방법을 쓰는 것보다 정적인 방법을 써서 NPV를 산출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투자안에서 결정을 할 때는 1번이랑 2번이란 대안이 있으면은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얼마나 유리해지냐를 가지고 1번을 포기하면서 드는 기회비용을 다 반영을 하고 2번을 하면서 얻는 증분이익을 반영을 하는 식으로 증분현금 흐름을 산출을 하죠. 근데 사실 이 방법 말고 1과 2를 비교하는 방법은 이것도 있어요. 1을 따로 다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보고 2를 따로 현재 가치를 다 계산을 해봐서 둘 중에 어느 현재 가치가 더 크냐. 이런 방법을 저희가 그냥 정적인 메서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세 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교를 하려면은 3 코미네이션 2가 돼가지고 저희가 세 개를 NPV를 증분 NPV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세 개를 이렇게 막 증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실수가 날 확률이 높고 그냥 이럴 때는 세 개 다 따로따로 현재 가치 계산해서 현재 가치의 그 크기를 비교를 해주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문제에서 정적인 메소드를 사용한다. 정적 방법을 통해 NPV를 산출한다고 답안지 적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방법을 먼저 보면은
자, 잔여 투자 기간이 5년이 남았죠. 5년이 남았는데, 지금 1번 방법 보면은, 1번 방법도 A를 계속 써도 어차피 감가상각비까지 빼주면 EBIT가 0보다 작아져서 세금이 발생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세금이 여기니까 에비타가 영업현금 흐름이 되고, 에비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총이익 400만 원에서 A의 영업비용까지만 차감한 3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A를 계속 유지하면은 300만 원의 영업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고, 마지막 기간에 이제 또 이제 1000만 원의 처분을 할 수 있으니까 1000만 원의 처분을 할 수 있으니까 800을 더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틀리는 겁니다. 자, 세금 가정을 보시면은 세금이 지금 되게 현실적으로 가정이 돼 있어요. 연초부터 연말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연말에 일괄 납부한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점은 지금 5기간에서 이 300을 산출할 때는 그 과세이익이 음수다. 그러니까 과세이익을 0으로 잡자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 800은 과세이익이 100%의 양수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효과가 희석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세이익을 다시 산출해줘서 납부되는 세금을 정확히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세이익 먼저 세금이 얼마 나올지 한번 따져볼게요. 과세이익 같은 경우 지금 EBIT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000만 원의 매각 이익이 안 났을 때 EBIT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700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에비타 300까지 구했는데 여기다가 감가상각비 빼주면 700이니까 700인데 마이너스 700인데, 여기다가 매출이익 1000만 원이 발생을 하니까 과세이익은 결국 300만 원이 돼서 60의 세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현금흐름, 마지막 기간의 현금흐름 같은 경우에는 에비타 플러스 1000만 원의 매출이익, 1000만 원의 그 기계 처분이익에다가 다시 세금 60을 빼는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서, 계산을 다시 해주면은 에비타가 아까 300이었고 1300 마이너스 60이 돼서 얘는 1240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금에 대한 자료가 현실적으로 주어질 때 이런 거를 잘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 이제 현재 가치를 다 구해보면은 그냥 NPV라고 표현을 할게요. NPV는 1720.89가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B로 전환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B로 전환을 할 때 어떻게 되냐인데, 얘도 이제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 과세 기간에 이때 A를 처분하면서 800만 원의 그 기계 처분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세금에 영향을 주는지 고려를 또 따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EBIT, 그러니까 기계 처분 전에 EBIT를 구해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 너무 낮거든요. 보면은 마이너스 1000만 원이어서 여기서 800만 원의 기계 처분 이익이 난다 해서 세금이, 과세이익이 양수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여기서 계속 세금은 0이구나.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도 계속 0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C유형 설비가 영업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EBIT가 이제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감가상각비 고려를 해도. 아무튼 보면은 이제 얘는 에비타가 0이기 때문에 계속 0 전환했을 때 00000이 발생을 할 테고, 이때 기계를 A를 5,800에 처분하고 B 기계를 5천만 원에 들여오기 때문에 800만 원에, 제일 초반에 800만 원의 현금 흐름밖에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NPV가 800이구나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자리가 좁아서 여기까지만 일단 지워보고 다시 세 번째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방법은 똑같이 5년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간이 이제 잔여 5년에서 3년으로 팍 줄어버려요. 그래서 이 뒤에 뭐 딱히 기계 처분이나 뭐 그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3년으로 줄여버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800에 기계를 처분하면서 현금이 유입이 될 거고 시설비를 살면서 900의 현금 흐름이 유출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영업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주면 얘 같은 경우도 이거 기계 처분이 800고를 해도 어차피 얘는 계속 입에 과세이 음수거든요. 그래서 얘도 세금이 계속 안 나가는데 그래서 에비타를 한번 계산을 해주면은 이게 결국 영업현금은 되는데 얘 에비타 같은 경우에 매출총액 400 마이너스 영업비용 1,500 해주면은 마이너스 1,100원이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마이너스 1,100에 음수가 발생을 하는데 음의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는데 얘 현재가치 다 구해주면은 2164.41이 돼서 이제 또 이 셋 중에 가장 큰 세 번째 방법이 정적인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가장 유리하다. 만약에 이거를 동적인 방법으로 풀고 싶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1번에서 2번 가는 거 계산 한번 해주고 1번에서 3번 가는 거 계산을 한번 해주시면 될 텐데 왜냐면은 지금 전제 자체가 1번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2번에서 3번 가는 거 뭐 이런 거는 고려를 사실 여기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1번에서 2번 가는 거를 잡을 때는 이제 1번에서 2번 갈 때 A를 5년 뒤에 처분하지 못하는 처분 손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8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해줘야 되고 지금은 그런 게 기회비용을 따로 잡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더 편한 정적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렇게 세금이 지금 이상한 상황이 아니고 계속 EBIT 양수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현금 흐름 공식이 성립을 다 하는 상황일 때 이 5기간 남았을 때 이 EAC로 그 투자안을 고려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1을 유지하면 5년 동안 A의 연간균등 비용이 5번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B의 연간균등 비용이 5번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3년 동안 C의 연간균등 비용이 3번 발생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 두 개는 맞는 말인데 이게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연간균등 비용은 이 저희가 지금 5년 지난 시점에서 따지잖아요. 그 전에 5년부터 총 계산을 했을 때 연간균등 비용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나온다지. 잔여 기간에 대해서 이 연간균등 비용은 또 다르게 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음 1에서 구한 연간균등 비용만으로 만약에 세금의 가정이 이상하지 않았더라도 이거 투자안을 바로 판단할 수는 없고 1번은 잔여 기간에 대해 연간균등 비용을 다시 산출을 해주셔야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